임은정 검사장의 이 인사 뒷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임은정 검사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고 가실게요.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임은정 검사가 사실 유명해진 거는 그 2012년에 그 반공법 재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 시국 사건에서 과거에 무슨 고문이나 이런 게 있었거나 그러면은 이 사건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검찰 내부 지침으로는 그래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차마 무죄 구형해달라라고는 못하고 그냥 재판부가 뜻대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형을 하는 게 이제 그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백지구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부에서 백지구형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기고 무죄를 선고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먹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 민주투사가 된 거죠. 저는 이거는 사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검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왕의 과거사 재심을 통해서 뒤집어질 사건인데 무죄 구형을 하든 백지 구형을 하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정직 4개월 징계를 내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임은정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 민주투사 이 저쪽에 좌쪽의 스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때 검찰이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당연히 이제 뭐 검찰개혁 나오니까 거기 뭐 찬성하고 댓글도 많이 쓰고 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현직 그 간부들을 또 고발됐어요. 뭐 어떤 거로 고발했냐면은 과거에 무슨 성비위 사건들 덮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혐의로 자기의 상관이기도 한 그런 검찰 간부들을 막 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뭐 됐냐면은 감찰 담당관. 왜 감찰이라는 게 그 조직 내부의 비위를 살피는 거잖아요. 감찰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감찰 담당관 실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찰 담당관 이 사람이 그 임은정이 맡았었는데 그 전에 감찰 담당관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박은정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니까 임은정, 박은정. 두 은정이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소위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잘 나갔었죠. 그래서 그때 감찰 담당관 시절에 뭐를 하려고 그랬냐? 그 한명숙 사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명숙 전 총리가 좌파에서는 정말 데모에 위치해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과거에 정치자금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유죄를 받은 사건,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때 당시 유죄 받는 과정에서 죄수들을 회유했다. 이거를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사건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건은 성립되지가 않았죠. 왜? 실제로 그렇게 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한명 사건을 뒤집으려다가 본인이 이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그 감찰 사실을 갖다 페이스북에 막 씁니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오히려 본인 사건이 사건화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속된 말로 좀 찌그러져 있다가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진짜 어마무시하죠. 정부 각 기관들 불러가지고 그 업무 보고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기관한테는 너 나가, 너 다음에 들어와,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번에 검사장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자, 임은정 검사장 이력을 한번 조금 보고 가실게요. 이력을 보면은 이게 재밌어요. 약간 제가 이제 이력을 쭉 찾아서 써보니까는 정권에 따라서 진짜 주가가 출렁이듯이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편의상 떨어지는 거는 파란색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 이 앞전에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력이고 자기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017년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죠. 이때는 뭐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2018년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 검사, 그리고 2019년 이때는 사실 문재인 정권인데 이때도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검사. 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경제범죄를 조사하니까는 요직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말이 중요 경제범죄 조사단, 중경단, 줄여서 중경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직책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 치부가 됩니다. 주로 뭐 하냐면은 왜 그 아줌마들이 갯돈 띄인 사건이나 아니면 다단계 사건이나 왜 숫자는 많고 사건은 골치 아픈데 해봤자 별로 티는 안 나는 그런 사건들을 주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중경단 같다 검찰에서 그러면은 물먹은 인사예요. 이게 검찰 인사 읽는 팁으로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중용이 안 되나? 왜 문재인 정권에서도 차마 이문정은 못 쓰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부터 이제 중요한 자리들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검 검찰 연구관에서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까지 쭉 가는 거예요. 중앙지검에 이제 파견 형식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까지 그렇게 한번 상한가를 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다가 자 파란색 왜 꺾었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죠. 그러면서 바로 또 대구지검 중경단, 중요하지 않은 중경단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지검 중경단. 이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중경단을 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끝나니까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떡하니 들어가더니 이번에 검사장까지 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부장검사가 사실 현역 직책으로는 뭐 사실상 끝이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검사장이 된 거잖아요. 검찰 직책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차장이 높을까요? 부장이 높을까요? 회사에서는 사실 부장이 더 높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차장이 부장보다 높은 조직이 검찰일 텐데 차장을 안 거치고 이번에 부장에서 바로 지금 검사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다. 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당황스럽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살다 이문정 검사장 되는 거를 다 보네. 그런 반응이 많고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 정권이 생각보다 좀 합리적인 인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그 합리적인 인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이 카드면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지? 생각보다 합리적인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 두 사람 다 사실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정권에서도 총장 자리까지 바라봤던 사람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정치계에 오래 있으면서 뭐 여야 관계도 사실 소통을 잘하고 그런 인물이었었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인사가 사실 주류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문정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이제 저희 후배가 그 딴 반응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018년 충주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기소 불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말을 좀 점잖게 표현을 한 건데 한마디로 뭐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 검사의 주무가 이제 기소 불기소, 영장 청구할지 안 할지 이거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성향을 떠나서 검사 업무보다는 정작 본인이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검사 일은 안 하고 뭐 맨날 페이스북, 유튜브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도 정말 그 요즘 말로 찐텐이라고 그러죠. 정말 찐으로 이번 이문정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올라온 반응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원 게시판도 그렇고 검찰 게시판도 그렇고 다 실명을 걸고 자기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실명으로 검사장님인데 그래도 실명으로 이런 의견 내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한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 뭐라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문정 검사장님이 악마화하며 비난했던 검찰의 실무질들이 일선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검찰 업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쓴 덕에 임 검사님이 그동안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열심히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 일 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검사 타이틀로 유튜브도 하고 페북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사장이 됐으니 이제 일선에서 애쓰는 실무진들의 애로사항과 국민들의 불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꼬는 거죠. 야, 우리가 일한 덕분에 네가 검사장 됐으니까 이제 좀 우리 힘든 것 좀 알아줘라. 이런 반응이 있었고, 박철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에 충주지청장 했던 사람입니다. 충주지청장 이 사람이 했을 때 그때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으로서 임은정을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임 검사가 충주지청에서 부장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야, 너 일 안 하고 반성 좀 해. 그 얘기죠. 기관장으로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가 검찰 내부에서 들으니까 원래 박철환 지금 연구위원이 임은정 검사 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충주지청장으로 부장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 내가 뒷목 잡게 생긴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거니까. 임 검사가 충주지청에서 부장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번에 맡게 된 검사장급 보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 때문에 검사장급 검사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내 외부에서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야, 너가 검사장 가가지고 검사장 이름값이 떨어진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제발 잘 좀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하느라 고생했어요.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라고 뭐 치하해 주는 거겠어요?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이 그동안 사실 그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비교적 표명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긴 해요. 둘이서 막 주고받는 대화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아니 그 장진영 부장검사가 박철원 의원한테 박 의원님 그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보신 검사 중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박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비교 불가 단연 탑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아, 살다 이런 꼴을 다 보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야, 검사장 이름값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잘 좀 해. 그런 얘기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임은정 검사장의 인사 이 반응을 두고 뭐 좌파들은 이제부터 진정한 검찰 개혁이 시작된다. 이거야말로 이재명식 인사의 정말 찐텐이다, 찐표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검찰 인사의 속내를 들여다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장이 먼저 어떤 자리인지 좀 살펴보실게요. 관제 순으로는 관제가 뭐냐면은 그 검찰 내부의 직제 순서예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지검장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동남북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순서로 갔을 때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자리가 동부지검, 그 다음에 남부지검, 그 다음 북부지검, 서부지검 그렇게 해서 그 관제 순으로 봤을 때는 동부지검이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주요 사건이 없어요. 동부지검에. 그리고 실제로 일전 검사들 반응을 봐도 동부지검 가는 것보다 단연 남부지검 가는 걸 선호합니다. 왜? 거기가 돈 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증권, 금융수사, 대형 사건이 많기 때문에 남부지검 가는 거를 단연 선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동부지검 자체가 물론 검사장이고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 가가지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동부지검장은 그야말로 동부지검의 사건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부지검에 무슨 윤석열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특검에서 하잖아요. 자기가 뭘 키를 쥐고 검찰개혁에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동부지검장이
이문정이 바라는 그런 자리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사건이고 그리고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문정 검사장이 원래 원했던 자리는 검찰국장이다. 그런데 검찰국장은 지금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갔습니다. 검찰국장 대신에 이 동부지검장 자리를 준 거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검찰국장 갔으면은 이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아수라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또 검사장이 되긴 했지만은 일선의 지검장 그리고 또 사실 중요 사건이 없는 동부지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타협적인 인사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이문정 검사의 이력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박은정 검사, 박은정 지금 위원하고 결을 같이 해도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을 하고 그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사결이 이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으로 결을 같이 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문정 검사장 인사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인사라기보다는 친문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 세력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부 반영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친문 쪽 그리고 이문정 본인은 이 동부검사장보다는 진짜 검찰국장 아니면은 오히려 더 큰 뭐 법무부의 더 큰 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그런 걸 바랐을 텐데 거기 안 보냈죠. 이 동부지검장으로 보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문정 검사장 인사의 이면에는 윤석열 검찰은 그야말로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당장에 심우정 총장 나갔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우정 총장,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은 원래대로라면은 총장 임기 내년까지 남아 있어요. 내년 6월까지인가 남아 있습니다. 총장 임기가 이렇게 보장이 되는 이유는 이것도 사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거예요. 사실 검찰 작용이라는 게 원칙적인 의미의 사법 작용이 나지만 준사법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임기 보장을 안 해주면은 정권에 따라서 막 검찰총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 입맛대로 주요 사건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지금 특검이 그럴 태세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을 해준 게 검찰총장 임기제인데 그래서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때려치고 나갔잖아요. 저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자기가 자리를 지키면서 후배들 다독이고 조직을 추스려야 되거든요. 특히 다른 시기도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 수준이 아니라 검찰 해체, 검찰청 간판을 떼버리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남아 있으면서 후배들 추스리고 다독여야 되는데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환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참, 누가 이거 모릅니까? 그거 알면은 남아서 자리 지켜야죠. 지금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57년, 58년인가요? 형사사법의 틀을 다 뜯어고치고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검찰의 권한 중에 수사권을 완전히 떼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남겨두고 중수청으로 다 재편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사법 개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검찰의 수장에 임기가 남아있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른바 친윤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도 줄줄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흥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들 나갔죠. 신흥석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던 게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간다는 그런 소문이 좀 파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양석조 검사장은 뭐 여러분들 뭐 이름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동부지검장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상갓집에서 당시 친문 검사가 조국 수사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거기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당신이 검사냐? 자기보다 훨씬 윗사람이고 검사장인데 당신이 검사냐?
라고 반발한 일로 이렇게 그때 유명해졌었죠. 양석조 검사장도 사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사람이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 이 사람도 사직을 했습니다. 사실 법무부 기조실장 사직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변필건 이 사람이 뭐를 맡고 있었냐면은 법무부 기조실장은 당연직으로 뭘 했냐면은,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뒷얘기는 그래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이제 정성호 지명이 되고 나서 다음 날 법무부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나갈 사람 그리고 올라갈 사람. 나갈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당신 이번 인사에서 안 나가면은 법무연수원 간다. 그러니까 물 먹는 한직으로 보낼 테니까 나가라 이제 그런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 전화를 이 변필건 기조실장이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면은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들은 걸로 그렇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맡아가지고 그 준비하는 단장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당신 이번에 인사 안 나가면은 물 먹는 자리로 날아간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새로 지명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자리를 맡아서 그 준비하러 가는 길에 당신 인사 대상이야. 안 나가면은 법무연수원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나간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우정 총장도 자리를 지키려다가 뭐 그래서 나갔다 이제 그런 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나한테도 당연히 순서가 오겠구나. 왜냐하면은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도 이제 압박이 많이 있었으니까 당장에 그거 있잖아요. 그 공소 취소가 아니고 구속 취소. 윤석열 구속 취소 그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은 유지가 돼가지고 계속 구속이 되는데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 결정 당시부터도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나가라, 심우정 고발한다 그런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에 뭐 정권 교체가 됐고 특히나 자기 후배들한테 그런 전화가 돌아간다는 거 알고 뭐 사직을 했다 그런 건데 저는 아무리 뭐 그런 저간 사정이 있었어도 이 사직 결정 굉장히 좀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사판을 정리하면은 이문정 검사장으로 우뚝 올라섰고 그리고 또 이제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됐습니다. 김태훈 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고 이 사람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수사팀 거의 팀장을 맡고 이제 그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범호님, 비겁하죠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냈다. 제가 순화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저 그 신대평 그 충남지사 하셨고 유명한 분이죠. 사실 이거는 정말 가문의 명예를 걸고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호님 고대 응원복 입고 춤추는 사진 그거 저희가 조금 뭐 미리 좀 받았으면 그것도 좀 준비를 할 거 그랬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준비를 해서 이런 사진도 요청하는 사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간 자리에는 누가 들어왔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그리고 여기 이제 빅4 내지는 빅2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원 대전지검장. 그리고 기조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이게 저는 이재명식 인사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자리 좋은 자리 갔지?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만한 사람들이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진우 북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다. 철저하다.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같이 일하기는 힘든데 배울 거 많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이고 성상원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면은 검찰의 그야말로 인사와 예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원석 검찰총장 밑에서 기조실장을 했던 사람, 기조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조부장이면 일종의 비서실장 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은 언뜻 보기에는, 왜 이러지? 생각보다 이거 합리적이네? 생각보다 갈만한 사람이 같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저는 그 주요 인사의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임은정 인사라는 거죠. 임은정 검사장 인사. 그렇게 이 인사의 기조에 비춰봤을 때도 임은정 검사장 승진의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저는 상당히 타협적인 그런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 민주당 내 강경파 이 뜻을 반영한 타협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검찰 내부에서도 괜찮다, 실력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거죠. 왜냐?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저 사람도 검사장 됐어?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욕먹고 신망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검찰개혁 결국 실패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제대로 평가받는 사람, 검찰 내에서 나름 실력 있다라는 그런 평가 듣는 사람들로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겠다. 그게 저는 이재명 인사의 주요 기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임은정 이 검사장 인사는 좀 튄다. 그러니까 이재명 검찰 인사의 기조하고는 조금 배치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 나그네님 응원 감사합니다. 네. 네, 좌우 구분 없이 정확한 논평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